스튜디오에 나온 기자와 관련 내용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떤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로 인해 본인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박해에 대한 공포로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하던 국가로도 돌아갈 수가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무국적자, 국적이 없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 발생 원인으로는 종교나 정치, 전쟁, 내전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로 생존을 위협받아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되는 기후 난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해서 이듬해인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난민 인정자, 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난민 신청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난민 지원 역사가 꽤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에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바탕으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을 규정하는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건데 이듬해인 2013년 시행됐습니다. 네, 난민법이 시행된 후로 난민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죠. 네, 지난해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률은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난민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5천여 건에 그쳤는데 지난 2013년에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겁니다. 특히 2018년에는 총 16,173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살짝 주춤하다가요. 2023년 18,837건으로 역대 최대 신청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난민 신청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난민 인정률은 낮다고요? 네, 난민을 신청하면 이 면접, 조사 등 심사를 거쳐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심사 시에는 자신이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고향이나 또는 전에 거주하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544명으로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에 그쳤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23% 수준인데요. 이 난민 인정률이 지리적 접근성이나 문화적 유사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로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난민 신청 건수와 비교해서 인정률이 낮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난민 인정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찬성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난민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난민법 개정이 난민 협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이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이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난민들을 향한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는 조치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최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